여러분 남들 다 좋아하는 거 해가지고 돈이 될까요? 돈 안 된다니까요. 자, 투룸 안 팔릴 것 같아요? 다 팔려요. 물론 100명 중에 100명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100명 중에 100명은 3룸 갖고 싶어요. 맞아요. 근데요, 내 자금 상황에 맞춰가지고 투룸을 희망하는 사람도 몇 명은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활기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엇이든지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임차인 사는 집에 세무서 압류가 있으면 안 들어가는 게 맞나요? 세무서 압류가 있으면 상관없어요. 보통은 경매를 당할 때 보면은 경매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각종 다양한 이제 압력이 들어오는 상황이겠죠. 다양한 형태로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탁 대출로 받은 농어촌 주택도 명의가 신탁사인데 농어촌 민방업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대신에 명의자한테 동의는 받아야 될 거예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신청해 보세요. 근데 명의는 신탁사네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요구하는 대로 진행하시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항의 펜타시티라고 신도시 아파트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 미분양이 많은데 아파트 가격 오를까요? 펜타시티 지금 미분양이죠. 결국에는 완판될 것 같아요. 10년 후 20년 후에도 계속 미분양으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다 분양되는데 중요한 건 미래 먹거리가 없습니다. 포항에 3차 산업 위주의 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점점 기계가 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항이라고 하는 지역은 미래를 좀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운 지역이다. 현실적으로 그거 살 돈으로 서울과 하세요.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냥 정답입니다. 6세대 다세대 주택을 1인이 전체 매입 후에 다가구로 용도 변경 가능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의를 하고 받아야지 그냥 받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신용대출이 좀 있어서 경락잔금 대출 괜찮겠죠? 가능합니다. 경락잔금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DSR을 안 보고 해주기 때문에 내가 신용대출 좀 받았던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유찰이 여러 번 되어서 최저가가 감정가의 5%가 된 물건을 받았을 때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어떻게 해결해줘야 하나요? 배당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또 다르겠죠. 했든 안 했든 5%밖에 안 되니까 결국은 그 돈은 거의 다 제가 줘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건 제 내피셜인데요. 5%까지 떨어질 정도면 아마 그 보증금보다는 매매 시세가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물건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방 2개 빌라 입찰하는 건 어떨까요?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남들 다 좋아하는 거 해가지고 돈이 될까요? 돈 안 된다니까요. 자, 투룸 안 팔릴 것 같아요? 다 팔려요. 물론 100명 중에 100명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100명 중에 100명은 3룸 갖고 싶어요. 맞아요. 근데요, 내 자금 상황에 맞춰가지고 투룸을 희망하는 사람도 몇 명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몇 명한테 팔면 되는 거잖아요. 구축은 안 팔릴까요? 아니에요. 구축이어도 넓은 집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요. 구축이어도 거래가 잘 되는 지역이 있어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예전에 진짜 내 반지하 하나, 내 집 하나 없었을 때 그때 꿈이 뭐였냐면 빌라라도 우리 집 한 채 있는 게 꿈이었어요. 진짜였어요. 그분들한테는요, 이 투룸도 얼마나 좋은 집인데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입찰자도 적을 거고 입찰자가 적기 때문에 기대치도 낮고 그래서 입찰가도 낮을 거고 그래서 받기만 하면 수익률이 정상적인 것보다는 훨씬 높을 거고 이해되시나요? 낙찰받은 빌라 매도 전까지 단기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3-4멘트로 해야 하는지 조언 좀. 일단 3-4멘트로 해야 됩니다. 왜냐면 에어비앤비로 하려면 또 다 승낙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에어비앤비를 운영할 마음으로 한번 승낙을 받는 것을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에어비앤비로 운영할 수 있는 집이잖아요. 합법으로 이제 인정까지 받았죠. 그런 상태의 매물을 매도로 내놓잖아요. 프리미엄 붙습니다. 그리고 3-4멘트는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일주일 막 한 달 빌려줘. 근데 만약 집 보러 온대. 그럼 못 보여주잖아요. 에어비앤비는 하루하루 빌려주는 거니까 또 상황이 다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빌라 컨디션 좋고 다 좋은데 주차장 누수 흔적 있고 천장 상태 안 좋은데 입찰 들어가도 될까요? 자, 이거는 생각보다 문제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회피하지 마시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사는 사람이 아니까 사는 사람이 인터뷰를 통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에 세금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실 때 경매지의 어떤 요건들을 보시고 예측하시는 걸까요? 이 얘기를 좀 추가로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유추하고 절대로 들어가지 마세요. 얼마 전에 제가 상담을 했는데요. 이분이 유추하고
하고 들어갔어요. 그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낙찰받은 사람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별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아니었어요. 확실하게 조사가 안 됐으면 하지 마세요. 해도 되는 경우 있는데 어떨 때 나 여기 10% 보증금 날려도 돼? 이런 마음으로 하시겠다 그러면 하셔도 돼요. 근데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하고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추측하는 방법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임차인이 전입하고 확정이 2015년도예요. 근데 압류가 걸려있는 시점이 23년도예요. 그러면은 8년 전부터 밀린 게 과연 있었을까요?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해되시나요? 우리 초보자분들이 들으면 또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경매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 관리비 이사비 줘야 하나요? 배당일부터 집을 알아본다고 하네요.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하셔야 되냐면 배당받는 날 이후부터는 제가 선생님한테 월세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제 명도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명도 확인서라는 것은 선생님이 집을 비워줬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서류입니다. 근데 집을 비워주지도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이 서류를 드립니까? 그래서 방법 하나는요. 이사 날짜를 배당받는 날로 설정을 해주시면 이사 간 날 어차피 잔금을 치르니까 제가 그때 집이 비워진 걸 보고 명도 확인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그걸 가지고 법원에 가면 바로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전혀 없고 저는 선생님한테 월세 청구할 일도 없고 확실하게 모든 게 합법적으로 점검이 된 상태이니까 이런 방법이 좋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만 얘기하면 일방적으로 이분이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엔 꼭 이런 멘트를 알려주십시오. 제가 부당하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원이나 우리 변호사 선생님한테 문의 한번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우리가 이렇게 합의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전달을 하시면 오해 없이 잘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핸들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말 올해는 제가 목표로 100명은 멱살 잡고 경제적 자유로 데려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 100명 안에 들어오고 싶습니까? 배포옥션 동행 책임반에 들어오십시오. 멱살 잡고 데려갑니다. 이제 곧 시작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포옥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니다. 화이팅!